신수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는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도덕 판단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도덕적 추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판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판단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내리는 판단을 얘기해요. 그럼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객관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내 의견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로 객관적으로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A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르다고 생각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요 객관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주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 주관적은 객관적인 거랑 반대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됐죠? 이런 걸 이제 사실 판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 사실 판단은 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참과 거짓은 뭐 우리 부모님은 멋있다, 당연히 참이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정말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를 우리는 언제든지 참과 거짓을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참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판단에 속하고요. 한 문제 더 내볼게요. 5월은 30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자, 여러분 달력 한번 보세요. 5월은 며칠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31일까지 있죠? 그러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네요. 그러면 이 말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판별이 났다고 하더라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속하겠죠. 자, 여러분들 시간을 줄 테니까 이 5개의 문장 중에 사실 판단에 속하는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학교는 지루한 곳이다. 선생님, 이거 정말 저희 반 모두 다 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루하다, 지루하지 않다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말이죠. 이거는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나 학교를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판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베토벤은 음악가가 아니라 화가이다. 어때요? 선생님 이거 거짓인데요. 거짓으로 판별이 날 수 있는 거는 사실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뭐 베토벤은 성격이 좋았다, 아니면 뭐 베토벤은 오래오래 살았다, 이런 거는 오래오래 살았는 그 뭐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베토벤이 화가였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거짓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속합니다. 그 다음,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제도는 옳지 않다. 어때요?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 뭐 문화권이나 아니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여건이 안 되는 곳은 그럴 수도 있지요. 차별하는 제도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모두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실 판단은 안 되고, 숭례문은 우리나라 국보 1호이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단.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속합니다. 그 다음 중학생이더라도 집안일은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 말은 아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도 꼭 참이고 꼭 거짓이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확인이라고 사실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도덕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판단은 사실 판단보다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인격은 다른 말로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격이나 어떤 행위, 이것도 또 같은 말 중에 행동이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제도 등에 내리는 판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리는 판단을 도덕 판단이라고 하고, 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지킬 수 있는 교칙도 제도에 속하고, 아니면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법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이나 아니면 교회나 노래방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잠시 동안 문을 닫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도 도덕 판단입니다. 자, 이런 도덕 판단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좋거나 나쁨,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좋다, 아니면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나쁘다 등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나 어떤 행동은 옳거나 그르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뭐뭐 하는 게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그른 것은 어떤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자, 아까와 같이 여기 5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도덕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한번 골라봅시다.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라고 하니까 우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진정한 친구라면,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좋은 친구라면, 좋은 사람이라면 어려운 친구를 도와야 한다. 요거 다시 얘기해보면 어려운 친구를 돕는 사람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요건 도덕 판단 맞습니다. 그다음 2번째, 신수중학교는 한강이 가까워서 위치가 좋다. 선생님이 최근에 요 신수중학교 근처에서 한강공원을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어때요? 도덕 판단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신수중학교는 한강 옆에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 도덕 판단 아니죠. 그냥 한강 옆에 있어서 기분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냥 감상이죠. 그냥 감상에 속해서 도덕 판단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3번째, 대한민국은 OECD 국가이다. 이거는 참으로 구별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OECD 국가이어서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거나 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얘도 도덕 판단 아니고 얘는 사실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이죠. 사실 판단에 속하고, 그 다음 책상 위에 낙서를 지우는 행동은 옳은 일이다. 우리 아까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도덕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낙서를 지우는 행동은 옳은 일이다.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도덕 판단에 속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거 평상시의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옳지 않다.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이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도덕 판단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은가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도덕적인 추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덕 판단과 사실 판단 책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분량 조절을 정말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양이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최대한 간략하고 알아듣기 쉽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